12월 26일 목요일 오늘은 영민한 DJ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막판에 힘을 받으면서 상승으로 우리 지수가 마무리를 했고 네. 오늘 상승 출발하길래 빨간불 지금 켜면서 방송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영민한 투자만 시작하면 왜 이렇게 파란불이 켜지는 거예요? 이때만 되면은 매니저님? 이게 시장이 초반에 조금 올라가다가 네. 점심시간에 자꾸 시장이 조정받았다가 다행히 그래도 끝나기 전에는 좀 살려주거든요. 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지수가 올랐다가 빠지는 게 조금 속상하지만 오히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후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살짝 한번 눌렀다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네. 코스닥 시장이 특히 기관들, 외국인들 수급이 좀 안 좋잖아요. 어제도 그렇고 네, 오늘도 어제도 그렇고. 외국인 네.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고 오늘도 특히나 또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월요일, 화요일 날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올 때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좀 하긴 했는데 사실 그간 팔았던 걸 감안하면 얼마 사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지수가 한 1020선 정도 근처까지 올라오니까 약간 이제 바닥에서 좀 샀던 물량 차익 매도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이 조금 약화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니까 장중에 이제 변동성이 조금 심해지고는 있는데 어제도 오후 2시 이후에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좀 줄이면서 시장이 기술적인 반응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네. 오늘도 좀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어제보다는 뭐 절대적인 금액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줄어들긴 했고 1,400억, 1,500억 정도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데 네. 장 끝나기 전까지 1,000억 안쪽으로 이제 매도 금액만 좀 줄여준다라고 하면 코스닥 지수가 지금 또 약보합권 하락 전환이 지금 돼버렸잖아요. 네네. 충분히 또 상승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1,020포인트 회복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좀 진통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설명할 때 꼭 네. 필요한 주제가 오늘 금통위 회의에서 그렇죠.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잖아요. 네네네. 뭐 추가적으로 올해 안에 또 한 번 더 금리 인상이 가능할 거다라는 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주식 시장에는 저는 좀 중립적인 이슈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갈 거다라는 걸 뭐 누구나 다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네. 알고 있는 재료는 사실 뭐 주식 시장에 크게 영향을 좀 미치지 못하거든요. 다만 오늘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고 나서 환율이 쫙 떨어지다가 오히려 이제 지금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늘어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지금 1170원대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뭐 기준금리도 기준금리지만 원달러 환율이 훨씬 더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금리를 인상시키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시켰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의 금리 수준이 완화적인 수준이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준금리가 0.5% 정도였으니까 0.25%포인트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0.75%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도 역사적인 좀 조점 수준에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상은 시장에 대한 그냥 시그널이었다. 그냥 너무 이제 투기적인 이제 자산 시장의 버블을 사실 좀 경계하는 그런 이제 시그널을 좀 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중요한 거는 올해 안에 한 번 더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게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게 주식 시장에도 저는 그리 나쁘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네. 어차피 이제 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주식 시장에는 조금 안 좋은 뉴스잖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또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 신흥국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은 벌써부터 금리를 올리더라. 그건 또 경제 회복에 대한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또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금리를 이제 올리는 이게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금리와 주식 시장의 상관관계 뭐 지금은 좀 중립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의 금리 인상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네, 추가적인 맞습니다. 인상이 되더라도 그래도 악재일 수는 없다라고 그렇죠. 설명을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전에 소개해주셨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게임주들이 아주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요. 맞아요. 완전히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딱 일주일 전에 카카오 게임즈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거 한번 리뷰해 볼게요. 12%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주 이제 8월 19일 날 여러분들께 목요일 날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그때 네. 이제 소개를 해드릴 때 카카오 게임즈가 오딘이라는 게임이 정말 흥행을 했는데 2분기 때 실적이 왜 이렇게 안 좋은가요?
사실은 이제 오딘에 대한 실적은 3분기 때부터 이제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한 우려는 주가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다 반영이 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신작 게임, 그리고 이제 오딘의 개발사에 대한 어떤 콜옵션 행사,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호재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바닥을 잘 잡아놓고 오늘 12% 가까이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고점 대비하면은 거의 한 13% 가까이 지금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목표가를 9만 원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지금 거의 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조금 더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어찌 보면 또 NC소프트하고 같이 이제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NC소프트가 오늘 불소2,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이제 오늘 출시가 좀 됐는데, 주가가 지금 12% 넘게 NC소프트는 오히려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NC소프트 급락을 보면서 사실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속상할 수밖에 없는데, 약간은 좀 신경 쓰이는 이슈들이 있어요. NC소프트 주가가 오늘 흘러내리는 게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출시가 됐는데 시장의 반응이 좀 시원찮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사전 예약자 숫자가 이제 700만 명이 넘었어요. 관심은 그만큼 많았는데 막상 이제 출시가 되고 유저들이 이제 베타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사용을 한번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박진감 넘치지 않는다, 이런 평이 이제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게임주들은 여러분들 ARPU라는 거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입자 한 명당, 고객 한 명당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을 쓸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리니지라든지 이 브레이드 온 소울 같은 게임들이 MMORPG 게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거의 1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해온 게임들이었는데, 이 게임의 아성이 조금 저는 손상을 입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조금 들거든요. 물론 아직도 정말 많은 유저들이 지금 리니지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이라든지 뭐 또 결은 조금 다르지만 크래프톤이 만들어낸 이제 그 총 쏘는 게임, 배틀그라운드 같은 이런 게임들이 정말 많은 이제 유저들을 확보를 하면서 새로운 이제 시장을 좀 개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경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ARPU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게임을 하나 히트를 시키려면은 정말 많은 돈을 마케팅 비용에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케팅 비용을 이제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오늘 NC소프트 주가의 하락은 좀 지나치게 과도하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네. 반면에 NC소프트 주가가 빠지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게임주 펄어비스가 오늘 13% 급등을 했고, 네. 카카오 게임즈도 거의 12%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반사 수혜가 지금 예상이 좀 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 두 종목, 카카오 게임즈가 시가총액 6조, 펄어비스가 시가총액이 5조 원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 두 종목이 오늘 그나마 코스닥 시장을 조금 방어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맞아요. 펄어비스랑 카카오 게임즈는 쭉쭉 올라가고, 넷마블,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네. 아주 바닥을 그렇죠. 내려가더라고요. 이렇게 좀 같은 섹터 내에서 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분들이 많아지는 건가요? 네. 이게 어찌 보면은 재료에 따라서 이제 희비가 좀 엇갈리는 그런 흐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게임은 오늘 호재가 분명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셧다운제 폐지되면서. 호재가 분명히 나왔는데 주가가 이제 좀 극명하게 이렇게 희비가 엇갈린다라는 거, 결국은 수익성적인 차원에 있어서 어떤 기업들 쪽으로 조금 더 점수를 두느냐, 그게 오늘 주가의 이제 향방을 조금 가는 가장 좀 중요한 척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리뷰해 볼게요. 바로 자동차 부품 관련한 화신인데요. 네. 사실 소개해 주시고 나서 많이 네,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을 보였고,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자동차 부품 섹터가 좀 움직이는 모습을 그렇죠.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리뷰해보고 네. 목표가를 그대로 잡아갈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저께 저희가 이제 화신이라는 종목 상담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네. 리뷰를 해드릴 때 제가 빠져있는 종목이지만 이글 종목으로 평가를 좀 해드렸었잖아요. 만 원 정도까지는 주가가 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장 초반에 지금 한 12%, 13% 가까이 급반등세가 좀 나타나면서 바닥을 좀 탈피하는 흐름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건 이제 키 맞추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신도 지난주에 시장이 좀 급격하게 무너질 때 고점 대비해서 한 20% 이상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네. 다른 종목들이 올라올 때 조금 반등이 좀 늦었었는데, 오늘 이제 화신은 바닥에서 이제 첫 번째 강한 반등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신뿐만 아니라 뭐 구형테크라든지 SL이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조정 이후에 단기 바닥을 조금 형성하고 있는 과정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화신은
실적이 대단히 좀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제가 삼성증권 목표가 13,500원 나왔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은 10,000원 정도의 이제 반등 목표치를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가격이 딱 10,000원 정도였는데 주가는 지금 10,000원짜리에서 지금 무너져 내려가지고 조금 흘러내림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자리에서 이제 흘러내리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반등을 하면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10,000원짜리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이 10,000원을 강하게 좀 뚫고 올라가려면 뭔가 이제 애플카와 관련된 이슈라든지 현대차, 기아의 또 미국 투자와 관련된 또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조금 살아나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제가 어제도 10,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말씀드렸던 게 기술적으로 이제 가매도 구간까지 빠졌다가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좀 되돌아간다라는 관점에서 10,000원 정도의 목표가가 가장 좀 현실적인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려 계신 분들은 일단은 10,000원까지는 조금 보유를 좀 해보시고 네. 추가적인 시세가 이제 좀 가능할지 여부는 앞으로 이제 차차 좀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빠진 종목까지 리뷰해 주시는 김영민 네. 매니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시청자 상담까지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883님께서 유니셈 네. 15,400원에 매수하셨고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려요라고 주셨어요. 네. 아니, 삼성에서 240조를 투자를 했으면 그렇죠. 어느 정도 좀 탄력적으로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왜- 모든 대부분 네.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삼성전자 240조 원 투자 계획 나오고 나서 어저께 삼성전자 100원 올라갔고 오늘은 오히려 또 삼성전자 빠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께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냐면은 결국은 이 투자라는 건 그냥 내일 당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내일 당장 뭐 240조 원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네. 향후 3년 동안에 그리고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쪽도 있고 뭐 로봇이라든지 AI 쪽도 있고 맞아요. 미래통신 뭐 5G나 6G 쪽도 있고 상당히 많은 분야에 대한 이제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된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이건 우리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청사진이 공개가 된 거고 강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뭐 파운드리 쪽에는 어떻게 하고 또 D램 쪽은 어떻게 하고 낸드 플래시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제 EUV 미세 공정 쪽은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차차 조금 더 구체화될 거기 때문에 아마 네. 그런 내용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할 때 개별 종목들은 조금 더 강한 반응이 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하신 유니쌤도 마찬가지예요. 요 회사는 장점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메모리가 됐건 비메모리가 됐건 어디에 투자를 하더라도 유니쌤은 다 걸린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이제 주로 만들어내는 장비가 칠러, 스크러버 장비 이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스크러버 장비가 최근에 이제 이 환경 오염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공정 내의 중요도가 훨씬 더 좀 강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많은 증권사들의 애널리스트들도 요번에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어떤 대규모 투자에 있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반도체 종목을 꼽았을 때 유니셈을 빼놓지 않고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 종목이 호재성 이슈가 좀 얽힐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차트를 열어놓고 다른 종목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니셈은 사실은 뭐 별로 빠진 것도 없어요. 다른 종목들은 고점 대비해서 막 15%, 20% 이상 빠진 종목들도 많은데 이 종목은 15,000원대에 있다가 지금 14,000원대니까 고점 대비해서 한 6, 7% 정도 지금 조정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추세가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단계니까 당연히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8,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000원까지 꼭 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5273님도 도와드릴게요. KCTC 9,4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보유하고 계신데요. 네. 물류 관련해서 그렇죠. 종목들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에 제가 웬만하면은 이렇게 이제 빠져있는 종목들 그냥 보유 의견을 드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네. 사실 KCTC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제 이 물류나 이쪽이 결국은 쿠팡과 관련된 이슈, 이커머스와 관련된 기업들 신세계 그룹이 또 이베이 코리아 인수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델타 변이 다시 확산되는 그런 이슈 속에서 이제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이제 네. 경제가 어찌 보면 리오프닝 말 그대로 위드 코로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은 이제 모멘텀이 좀 소진된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 매도를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한 7,400원 정도까지 약하게 반등이 좀 들어온다면은 손실을 좀 줄이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요 종목은 오늘 제가 좀 종목 교체 의견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과감한 손절과 종목 교체에 대해서 네. 이야기가 요새 많이 나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대망의 원샷 원킬 종목을 만나볼 텐데요. 하루에 한 종목씩만 들고 오시는 만큼 네. 오늘 종목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죠?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좋았잖아요. 네. 위치가 거의 비슷하고 사실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약간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 그런 그래요?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들어봤는데요. 15,450원에 위지윅 스튜디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기술적인 포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 게임즈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릴 때하고 위치가 거의 비슷하죠.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이제 충분히 받았고 바닥에서 이제 눌림목을 조금 만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여러분들이 요 자리에서 매수를 좀 해놓고 편안하게 좀 기다려 보신다면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튀어 올랐던 것처럼 상당히 강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일단 기술적인 포인트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사실 위지윅 스튜디오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VFX 특수효과를 만드는 회사예요. 영화라든지 드라마, 뭐 게임 다방면으로 이제 활용되는 이 VFX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은 제가 어저께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위지윅 스튜디오가 어저께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어요. 컴투스라는 회사가 위지윅 스튜디오에 구주를 이제 인수를 하고 삼자배상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 38%를 인수를 해가지고 네. 컴투스라는 게임 회사가 이제 위지윅 스튜디오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갭상승 출발했다가 주가는 오히려 빠져버렸어요. 사실 인수한 게임 회사가 제가 절대로 컴투스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인수를 한 게임 회사가 카카오 게임즈나 크래프톤이었다면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게임 회사가 위지윅 스튜디오를 왜 인수를 했을까? 인수와 관련된 시너지가 어떨 건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요즘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 덱스터라든지 위지윅 스튜디오 같은 이런 VFX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손꼽히고 있는 이유가 특히나 이제 게임 쪽에서도 당연히 메타버스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이제 AR 게임, VR 게임 그리고 XR 게임이 출시가 될 때 이 VFX 기술이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컴투스 입장에서는 서머너즈 워 이후에 신작을 계속해서 지금 출시가 지연되고 또 실패하고 이러면서 주가가 정말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위지윅 스튜디오를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위지윅 스튜디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이런 이제 컨텐츠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 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사업의 보폭을 훨씬 더 지금 크게 넓힐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양사의 이제 시너지를 감안했을 때 저는 상당히 잘한 결정인 것 같다. 물론 재무적으로 이제 컴투스 입장에서는 약간의 이제 좀 부담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피인수되는 뭐 위지윅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전혀 이제 거리낄 게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오히려 게임 시장으로 조금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저께 주가가 이제 반응을 하면서 갭상승 출발했다가 쭉 빠졌다가 오늘도 조금 이제 눌림목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데 요 정도 가격권이라면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해봄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차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바닥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멀티 컨텐츠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15,45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9,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고 손절 가격은 14,000원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지윅 스튜디오 오늘 소개해 주셨고요. 무료 방송 계획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오늘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거예요. 사실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이게 좀 오비 일학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은 금리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시장 전망 그리고 내일 이제 잭슨홀 미팅 있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9월이 시작되잖아요. 9월 달에 사실 시장이 또 기대할 만한 모멘텀들이 몇 가지 좀 있거든요. 시장에 대한 이제 세부 전략 좀 세워드리고 관심 있게 좀 여러분들이 지켜보실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 4시 무료 방송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